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끄러움과 양심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와는 다르게 어떤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화된 감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반성과 내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때 철면피가 되는 부끄러움 난독증 현상이 분명 존재해요. 그 이유도 기억나세요? 바로 부끄러움이 유발될 때 동반되는 또 다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처벌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부끄러움을 앞서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내적 자기검열 시스템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부끄러움과 양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고장난 양심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양심이 정상 기능해야지 우리 사회의 윤리성이 정상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살면 바보가 돼 라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수만 가지 비원칙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대응을 하겠어요? 나보다 우월한 누군가에게 기회를 늘 양보해야만 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심 회복 프로세스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현상 관찰하기, 2단계 현재를 자기 인식하기, 3단계 이 상황으로 영향을 받을 대상자들과 영향의 심도를 예측하기, 4단계 옳은 행동을 선택하기, 5단계 재발 방지를 위한 성찰하기입니다. 재미있게도 양심 회복 프로세스 5단계는요, 감기 회복 프로세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면 낫는 방법은 뭘까요?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감기가 낫기 위한 첫 단계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를 양심 회복 프로세스에 맞춰서 재구성 한번 해볼까요? 1단계 콧물이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현상을 보니, 2단계 감기에 걸렸구나, 3단계 이대로 놔두면 가족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 4단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상태가 호전되겠죠. 5단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왜 감기에 걸리게 됐지? 아, 손을 잘 씻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감기에 걸렸구나. 이제 손을 꼬박꼬박 잘 씻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인 감기 회복 프로세스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이 프로세스도 이와 동일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1단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로 부끄러움과 불쾌를 느낀다면, 2단계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3단계 이대로 방치했다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4단계 그러니 지금 바로 이 행동을 멈추고 의도치 않게 불편을 준 그들에게 사과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5단계 왜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 사실 그 행동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걸 난 몰랐었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내 규정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이 5가지 단계가 양심 회복 프로세스 5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사회, 우리 조직 혹은 가족의 윤리성 회복도 이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이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잘 적용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인 현상 관찰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기준이 너무 낮으면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고요. 또한 너무 높으면 나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적절한 수준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참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윤리 민감성입니다.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준을 민감하게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단계 자기 인식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바로 수용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객관적 자아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예측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역량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에요. 내가 그 상대방이라면 어떨지를 상상해 봄으로써 공감 능력을 높여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정의론의 존 롤스는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것, 충분하게 상상해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자, 여러분 집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고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처럼 윤리적 학습을 꾸준히 하고 세 번째 단계였던 예측 단계에 필요했던 공감 능력을 많이 키워보는 것, 이것이 좋은 선택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들, 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찰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복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상황을 처음부터 복기해 보는 건데요. 아마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수한 자신을 직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성찰의 단계가 우리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양심회복 5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쓰임새를 높여냄으로써 자존감 높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윤리성에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고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